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이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2022년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올해였는데요. 다가오는 새해 이기는 투자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배트맨 3부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와 문자, 유튜브 세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빠르고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 도와주실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예, 오늘 시장 좀 마지막 거래를 하루 앞두고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이 마지막 부분들의 어떤 거래일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현재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내년에 어떤 희망이 있는 종목인지 이 여부를 한번 진단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남은 1시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상담 창구는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와 문자, 유튜브 활용해서 많이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배당락일이었던 오늘 양 시장이 모두 파랗게 질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300선이 붕괴가 됐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임상현 파트너님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부탁드릴게요. 예. 마지막 거래일에 좀 지표도 안 좋고 또 현재 애플하고 테슬라의 또 급락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한 번에 좀 쏟아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댈러스 연윤 제조업 지수의 어떤 연속적인 그 현재 마이너스 지표, 그다음에 10월 주택 가격 대비 계속해서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지수 경제 지수 부분들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쏟아져 나왔고 또 오늘 같은 그 현재 애플하고 테슬라 이 대한 대형주에 대한 약간 계속적인 추락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현재 장세를 좀 지배를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보통 그 현재 배당락을 받으면은 배당날 당일날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대부분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배당락을 감안하더라도 그 이후로도 쏟아져 나온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좀 했고요. 다만 개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대주 요건 피하기 위해서 어제까지 매도를 좀 했던 부분들이 오늘 좀 매수로 좀 대응하는 부분들이 약간은 뭐 긍정적인 요인들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종목별로 보면은 약간의 온도차가 좀 많이 좀 심합니다. 심한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세 가지 축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부분들은 내년에 이제 CES 2023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테마, 챗봇을 비롯해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애플페이의 어떤 출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1월 달에 현재 진행이 되는 호재 부분들을 한번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중국이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약주도 코로나 확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고 반면에 현재 봉쇄 조치를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을
현재 풀어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봉쇄 어떤 그 조치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피해주하고 피해주인 어떤 화장품하고 코로나 수혜주인 제약바이오주가 동시에 또 상승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시에 시차를 두면서 같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저도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좀 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번 이슈가 같이 이제 동시에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약 바이오주 한 5개 종목 간단하게 한 리뷰 전체 보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주 5개 간단하게 현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약 바이오주 쪽에서 오늘 오늘 경보제약하고 KPS 생명과학이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일 먼저 2주 전에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순환매 종목을 골라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면은 2차 상승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국제약품도 마찬가지로 21선에서 다시 한번 어제 오늘 계속해서 상승 시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제 감기약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은 현대바이오를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랜 동안 행보를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바이오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쪽 관련된 참가 업체 중에서 기술 로열 수출 관련된 이슈가 좀 현재 있는 부분들이 S큐브입니다. 그래서 오늘 17% 정도 좀 오르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다시 한번 쌍바닥 추석 직전에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한동안 시세 랠리 강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하고 같이 면역 항암제 쪽에 신기술 트렌드하고 어떤 쌍벽을 이룬 그 차세대의 어떤 CRT 기술이 있는데 이 업체 부분들이 이제 에클론이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에클론은 종목군도 다시 한번 쌍바닥 패턴에서 있기 때문에 현재 S큐브하고 그다음에 에클론 항암제는 투톱을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주 쪽에서는 제가 다른 프로에서 특집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은 오늘 뭐 상한가 친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또 빠진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그래서 오늘 선 조정을 보였던 종목군 중에서 실리콘2가 생각보다 많이 이제 빠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다시 한번 상승 반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을 미국 위주의 온라인 쇼핑몰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위주의 어떤 그 쇼핑몰 관련된 이커머스 쪽은 청담 글로벌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청담 글로벌도 다시 한번 20일 찍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려고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기초 화장품 쪽으로도 많이 알려진 신생 뉴 브랜드 어떤 중소기업 파워가 요새 대세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초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토니모리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하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색조 화장품 쪽에서 이제 중소형 브랜드 쪽에서도 잘 보셔야겠죠. 이런 부분들은 클리오 잘 아시는 브랜드일 겁니다. 이제 클리오 부분들이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초입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목 조정이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OEM 방식의 업체 부분들이 국내 업체도 있고 또 해외 업체도 있는데 해외 업체 중에 이제 잉글우드 현재 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잉글우드 랩 또 지금 상승 삿발 십자도죠. 조정을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 한번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제약바이오 5개, 그다음에 화장품주 5개 이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진단과 함께 최근 굉장히 강한 섹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든든한 투자 솔루션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참여 방법은 화면 통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노란톡 많이 입장하셔서 알짜 투자 팁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문자로 솔트룩스를 보내주셨네요. 17,000원에 비중 50%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트룩스 이제 국내 최다 AI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공지능 관련주인데요. 12월 이달 들어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10월에는 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던 종목이 지금 12월에 단숨에 15,000원 선까지 뛰어 올랐는데요. 이 17,000원 구간에 계시기 때문에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솔트룩스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관련된 특허 관련된 부분이 네. 솔트룩스가 제일 많고요. 쌍벽을 이루는 부분들이 마인즈랩 두 개가 이제 핵심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라온 솔트룩스가 이제 인기를 끈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현재 그 오픈 AI 이 업체, 그러니까 현재 그 테슬라 CEO가 현재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그 업체에서 챗봇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챗봇이라는 것은 채팅 플러스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로봇이 이제 채팅을 대신하는 어떤 기능인데 우리나라에서 국내적으로 대표적인 어떤 그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 관공서나 뭐 현재 카카오나 이쪽에 챗봇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표적인 부분들이 바로 솔트룩스가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수혜주의 원탑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상인간 캐릭터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CS2023에서 다시 한번 한 서너 개 업체가 뭐 참가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뭐 솔트룩스, 마인즈랩, 그다음에 이스소프트 또 기타 뭐 한두 개 더 뭐 이렇게 더 참가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솔트룩스가 이 기대 심리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도 이제 그 언급을 좀 마인즈랩하고 솔트룩스도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뭐 드렸을 때는 이때 당시에 그 제가 이제 제시를 좀 했던 사항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오르는 2단으로 올랐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 오늘도 뭐 살짝 윗골이 달렸던 부분이 해당이 되지만은 추가로 올라갈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2주 그러니까 여기 저점에서 보면 거의 한 3주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 이틀 추가적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조만간 한번 조정을 보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21선을 타고 가는 것들을 약간 좋아하기 때문에 2주에서 3주가 올라가면은 필연적으로 일반적으로 현재 예외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뭐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는 21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2주 이상 올라간 것은 이제 분할 매도 또는 비중 축소 차원에서 약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 눌림목에서 보면은 한 8,000원 정도에서 그 현재 시세가 났는데 거의 16,000원이면 더블입니다. 그래서 더블에 대한 부분들이 마디 매매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 비중을 들었다가 재매수의 관점에서 약간 21선에서 무조건 한 번은 온다. 이 주가의 고향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솔트룩스는 현재 조정을 보이더라도 한 번 더 간다. 다만 현재 단기 고점이다, 단중기 고점이다 하기 때문에 좀 비중을 지금 아쉽더라도
지금은 거의 한 8분, 9분 능선까지 왔기 때문에 비중을 확 줄여놨다가 저점에서 다시 받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매도 관점에서 내일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비중이 지금 50%로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비중 덜어내고 안전하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예. 종목 궁금하세요? 예, 첨보. 첨보 종목 궁금하시고요. 매수 예.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2만 4천 원. 네. 22만 4천 원의 비중 얼마나 싣고 계실까요? 예, 10%. 비중 10%시고요. 예. 네, 22만 4천 원의 비중 10%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첨보 종목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낙폭이 깊었네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워서 10% 넘게 빠지면서 21만 5천 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오늘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 네. 매수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예, 얼마 되진 않았어요. 아,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오늘 굉장히 깊은 낙폭이 나오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첨보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바로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뭐 첨보를 매수하게 된 뭐 동기, 특별한 동기가 있나요? 네, 아니요. 예. 아니요, 큰 동기를 없고 2차 전지를 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첨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이제 전해질 관련된 부분에서 특화된 업체에 좀 해당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력들이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 성장력이 좋고 또 실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 PBR을 계속해서 안고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테슬라 뭐 20중 충돌 막 사진 나오고 뭐 이제 뭐 화재 하는 모습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경쟁 업체에서 뭐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있어 끝없이 이제 테슬라 부분들이 약간 추락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약간 쉬어가기 국면 이런 부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많이 깔려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전기차 부분들이 비싸고요. 사실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더 계속해서 다운이 돼야 되는데 무한정 이렇게 이제 될 수는 없습니다. 약간 쉬어가고 하는 길목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 부분들이 뭐 자율주행에 관련된 악재 부분, 현재 이런 배터리에 대한 화재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또 출현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주춤해 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충격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 첨보는 올해 이제 추정 매출이 한 3,300억 정도 되는데 내년 추정치 부분들이 현재 5,500억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단기 수익 영업이익은 몇백억 정도 되는데 PBR이 퍼 부분들이 뭐 30, 4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약간 미래 성장력이 계속해서 내년도 좋아지고 내후년도 좋아지지만은 미래에서 선반영이 돼서 있기 때문에 또 몇 달 동안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쉬어간다고 해서 계속해서 행보를 한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출렁출렁하고 또 장이 안 좋으면은 또 이렇게 현재 그 높은 고밸류에이션이 레벨 다운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다운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도 그런 현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첨보 같은 이제 부분들은 고점에서 36만 원이기 때문에 딱 반토막이면은 적정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주가의 저점이죠. 이게 18만 원이 되면은 저점이 나와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주가라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부분에서 역회된 숄더 형태가 이렇게 저는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 역회된 숄더 형태라면은 거의 냉라인점이죠. 여기서 거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 이제 급락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21만 5천 원, 그러니까 21만 뭐 어느 플러스 마이너스. 저는 오늘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오히려 좀 반등을 하고 또 바닥 다지기 국면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여기서 바닥을 다진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서서히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 박스권의 움직임이 당분간 벗어나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보이다가 나중에 후반기에 다시 한번 올라줄 수 있는데 최근에 그 보시면은 테슬라를 그 전기차를 뭐 1년을 기다렸다가 눈물을 머금고 취소했다 하는 그 후기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자가 너무 비싸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1년을 기다리는데 눈물 머금고 취소를 했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많은 핸디캡들이 보이지 않게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피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수급적으로 내년에 뭐 성장력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면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2만 4천 원 정도 되는데 한 24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조금 당장은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한번 매도 전략을 좀 취해 보시는 게 어떻냐 이렇게 좀 전략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근데 예. 이제 다시 또 조금 더 내려가든지 하면 예. 수매는 이제 얼마 정도에 가능할까요? 저는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예. 좀 추가적으로 내려간다면 한 21만 원대. 이 부분들이 이 냉라인점이기 때문에 살짝 내려갈 수 있는 여유폭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21만 원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매도를 한번 예. 잡아보시는 게 좀 매도가 아니라 이제 물타기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도움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미국 증시에서 이 전기차주가 급락을 하면서 오늘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뛰었습니다. 이 첨보 같은 경우는요, 이 단기 조정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좀 박스권의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 낮춘 뒤에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자로 LX 인터내셔널 여쭤봐 주셨고요. 39,800원에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오늘 흐름 보니까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굉장히 긴 이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13% 넘게 빠졌는데요. 간신히 36,000원 선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오늘 왜 이렇게 떨어진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좀 떨어진 부분들이 이제 대형주가 다 이렇게 떨어졌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낙폭이 크네요. 예. 그래서 배당을 받고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대형주가 좀 대체적으로 다 이제 약세를 보여주는데 LX 인터내셔널은 알다시피 DA 인터내셔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 이렇게 붙은 것 전부 다 종합상사 쪽에 해당이 됩니다. 뭐 자원광물이나 이런 쪽으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올해 추정치 어떤 그 현재 어떤 부분하고 내년하고 보면은 계속해서 현재 뭐 증가되는 뭐 그런 이제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PBR하고 이제 펄을 봤을 때 펄은 굉장히 저평가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PBR도 낮은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충분히 현재 고평가 영역이지 않고 저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차트로 보면은 상당히 견조하게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버텨줬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실제 장이 안 좋아도 지금 한번 크게 급등한 다음에
현재 절반 조정을 보이고 여기서 계속해서 행보 국면을 버텨주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다시 한번 장이 좋아지면은 신고가를 약간 준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안 좋은 부분들이 거의 한 약간 뭐 투매 비슷하게는 쏟아져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일시적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추세선으로 이제 그거 보면은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빠지더라도 거의 한 34,000원 이 부분들이 좀 더 빠질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바닥을 다진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전체 올라간 폭의 절반 정도 지금의 절반에서 살짝 깨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추세 이탈이라기보다는 어제 오늘 일시적인 그런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배당만 맞고 이렇게 파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LX 인터내셔널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가 39,800원 정도 되는데 뭐 최근에 이제 행보할 때 하다가 오늘 급락이 됐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유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반등이 주어진다면은 최소한 이 추세선 이 부분이죠. 상단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 플러스 알파선에서는 종목 교체가 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4,000원 저점 부근의 지지를 잘 체크를 하면서 4만 원 선까지 오르게 된다면 그때는 탈출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 얼마에 들어가셨을까요? 65,000에 한 12% 정도 됩니다. 네, 알테오젠 65,000원에 비중 12%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 그래도 최근 들어 좀 견고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오늘 흐름 보니까 굉장히 오늘 시장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특하게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3%대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그런데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65,000원이네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높은 가격에 계시다 보니까 언제쯤 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부분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언제쯤 올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네. 손절이라도 할 수 있으면 네. 어느 정도 오면 손절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 이제는 빨리 좀 털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어떤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알테오젠에 대한 기업의 내용은 좀 대체적으로 좀 알고 계시죠? 그냥 제 바이오젠은 것만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까? 예. 현재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 보통 이중항체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지금은 기술적인 영역이 상용화되는 약물 중에서 이중항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세를 이루어주고 있고 또 기술 수출도 이제 많이 좀 이루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기술 수출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알테오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기술 수출 소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힘이 없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기대 심리가 계속해서 깔려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 반전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알테오젠을 바라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매출이 만약에 만일 없어도 지금 시총이 2조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버텨주는 이유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네임밸류가 확실하게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안 빠진 것은 아닙니다. 차트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고점이 이제 10만 원대 좀 있었죠. 그다음에 거의 한 3만 원대까지 좀 약간 추락하는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지루하게 좀 빠지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거의 이제 바닥권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시면은 6만 5천 원에서 현재 2만 7천 원까지 계속 다이렉트로 빠졌던 부분들.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절반까지는 이제 반등을 좀 해줬죠. 반등을 하다가 이 반등에 대한 절반까지 조정을 보이고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 반전 해주면서 거의 한 쌍봉까지는 좀 약간 올라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쌍봉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서는 약간 물타기를 조금 하셔서 평균당을 낮춰서 6만 원 정도까지는 최근에 이제 현재 그 JP모건 헬스케어 이 부분들이 끝나더라도 기술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끝나고 나서는 뭐냐면은 약간 트렌드가 형성이 돼요. 어쩐 트렌드에서 현재 M&A라든가 기술 수출이 많이 되고 또 관심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중항체 쪽이 될지 CLT 쪽이 될지 아니면은 다른 뭐 트렌드 쪽에 현재 뭐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든가 이쪽으로 될지 아니면은 기존의 mRNA 백신이나 mRNA 항암제의 어떤 그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이 될지 이런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나서 그 업체가 성숙하는 경우 많은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런 가능성은 항시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기대 심리나 몇 쪽으로도 한번 6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은 현재 약간 물타기를 해서 6만 원 선에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타기는 어디서 하면 될까요? 최근에 뭐 현재 흐름이 좋기 때문에 지금 가격선에서 약간 22선이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연달아 매집선 거래량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선에서 좀 적당하지 않겠냐. 4만 원 이하에서만 좀 하시고 내년을 좀 넘겨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언제쯤?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10월 아니 그 1월 뭐 두 번째 주 뭐 10일 전후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 예.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춘 뒤에 6만 원 선의 반등을 기다려보자라고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관련 이슈라든지 더욱더 정확한 분석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전략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자로 KT 보내주셨네요. 매수 가격은 36,217원이고요. 비중이 10%라고 하십니다. KT 고배당에 관련된 또 종목이었는데 배당락일인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갭 하락하면서 6.75% 하락한 33,850원에 종가 형성을 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린 모습입니다. KT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솔루션을 제시해 주실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배당락 그 당일날 이렇게 좀 장이 약세해가지고 네. 착시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배당락을 빼면은 그렇군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배당락이 좀 있는 날은 장이 좀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이상하게 뭐 배당락하고 뭐 개파락하고 투매에 일어난 것처럼 되지만은 좀 착시 효과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종목 이게 현재 가격으로 한번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약간 착시 효과 때문에 현재 배당락 있고 또 여기서 더 빠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쌍바닥 패턴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쌍바닥의 어떤 가능성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배당 나가면은 나중에 좀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주가는 개파락이 되더라도 그 책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약간 현재 실제 차트하고는 약간씩 다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수가 약간 늘어나는 경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도 이 저점의 어떤 쌍바닥 패턴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약간 올라와주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완전한 뭐 자산주 현재 이런 부분으로 많이 알려져 좀 있는 상황이고 또 저PBR, 저퍼 종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약간 둔화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산주 쪽에 약간 뭐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이쪽에서도 의미 있는 반전들이 한번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약간 올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급락이죠, 급락에 대한 절반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21선까지는 충분히 주어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수가가 이제 36,000원, 36,217원 정도 되는데 이제 배당락을 감안하면은 매수가만 오더라도 약간 수익권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36,000원 정도의 약간 그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36,000원 선에서 빠져나오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을 궁금하실까요?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71만 5,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71만 5,500원에 비중 10%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감사합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LG생활건강 오늘도 2%대 강세를 보이면서 73만 9천 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매도 지금 장이 너무 안 좋고 네. 계속 빠지니까 예. 이거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되는가 매도 가격이 궁금했어요. 네. 그래도 정말 힘든 장 속에서도 지금 수익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이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수는 네네. 언제 하셨어요? 매수는 제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저 지점을 굉장히 좀 잘 잡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또 뭐 새해부터 LG생활건강 편의점 생필품 가격을 18%나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네. 과연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하면 잘 팔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임상현 파트너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 네. 많으십니다. 예. 자, 그 LG 생활건강 매수하게 된 부분들은 뭐 한알령이나 뭐 특별한 뭐 이제 이유가 좀 계신가 좀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매수하게 된 건 저는 좀 큰 거 지금도 삼성 SDI라든지 좀 대형주를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SDI는 좀 많이 빠졌는데도 지금 LG생활건강이 좀 올라오니까 이게 지금 또 빠질까 싶어 매도 가격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생활건강하면은 요 생활용품, 화장품 이쪽으로 많이 알려졌고요. 네, 현재 이제 화장품 브랜드 보면 더 페이스샵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좀 있습니다. 길거리 체인점 부분들 보면은 그래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한알령 뭐 현재 수혜주 쪽에 좀 해당이 좀 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한류 열풍이 많이 이제 부르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K-팝, K-드라마 그다음에 이런 그 K 콘텐츠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한국 제품에 대한 인기, 인지도 또 관심 이게 굉장히 이제 지배적으로 좀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화장품도 현재 어떻게 보면 한류 상품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대표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LG 생활건강도 실질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내수 주고
성장주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계속 침체되다가 이런 그 대접이나 이런 그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으로 또는 섹터로 이렇게 그 변화하게 되는 어떤 모멘텀 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고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매출이 실제로 내년 매출이 크게는 늘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실제로 뭐 현재 작년보다 올해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그렇게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레벨업은 어느 정도 좀 일어날 걸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약간 꾸준하게 약간 들고 가시는 전략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서 보면은 49만 원, 그러니까 49만 원, 50만 원에서 지금 1차 상승이 약 70만 원, 68만 원 정도 좀 올라왔네요. 그리고 한번 상승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전고점에서 매물 소화하다가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2단 상승을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현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반전을 좀 이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에 이제 종수배 차원에서 올라가면은 약 90만 원 정도까지는 약간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2단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서 피보나치로 다시 한번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그어 보면은 전체 어떤 이 부분의 종수배까지 확장이 되는 어떤 피보나치 부분들이 진행이 되죠. 대략적으로 한 89만 원 정도 나오네요. 89만 원까지는 약간 추세적으로 약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를 보고서 현재 그 매매 전략을 좀 삼으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지난번 추세 이탈하기 전에 이 가격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가 다시 한번 저항대로 좀 잡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 89만 원 생각하시고 현재 좀 더 현재 들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그러면 89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확실히는 아니지만은 이제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때까지 약간 도전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높은 가격까지 눈을 높여도 되겠다라고 봐드렸으니까요. 수익 많이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자로 유로메카 종목을 보내주셨네요. 19,950원에 비중 20%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올 11월 4일에 데뷔한 새내기 종목입니다. 이 로봇 관련한 재료가 있는 종목인데요. 예전에는 이 IPO에 나서면 굉장히 시장에 이 관심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IPO 시장도 한파에 불어닥친 그런 모습입니다. 뉴로메카는 상장한 뒤로 계속해서 좀 밀려서 오늘 1.92% 상승했지만 13,250원까지 내려서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19,950원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전략 필요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뉴로메카 부분들의 이제 기업 내용을 보니까 이제 네. 협동 로봇하고 이제 물류 로봇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쪽의 부분에서 경쟁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쟁업체 난립이 되고 있고 또 실제 매출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뭐 상용화 과정이 좀 더디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현재 성숙도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평가를 좀 해볼 수밖에 없는데 CS2023이 현재 이제 1월 달에 열리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반등은 좀 나와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다만 먼저 좀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챗봇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챗봇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도 시장이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열리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당장 유료화의 관점에서 현재 볼 수가 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먼저 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로봇
또 이와 연동이 돼서 약간 로봇 테마도 순환매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그 테마도 약간 순차적으로 약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흐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뉴로메카를 한번 차트적으로 약간 보셔도 좀 될 것 같은데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27,000원 정도이죠. 27,000원에서 보통 반토막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27,000원에 13,000원, 13,500원이 반토막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3,500원 가까이 빠졌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바닥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신규 상장이 되면은 보통 3개월 이렇게 보호수 기간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이후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리라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곧 상장 이후로 약 40일 정도, 약간 2달 정도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매물 소화 과정들이 더 있는 다음에 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가격 조정 거의 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바닥 따지기 국면이 한 번 더 진행이 되다가 다시 상승 반전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거의 좀 다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조금 반등과 승부력이 이 박스권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다가 장이 약간 좋아진다든가 현재 구정 전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상승 레벨을 좀 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깔려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올라가긴 단기적으로는 올라가더라도 추세적 상승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19,000원 정도가 좀 되는데 지금은 조금 더 약간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이 넥라인점이 2단으로 내려갔던 것의 저항 가격이죠. 2만 원 가까이는 한 번 정도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점이 12,000원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 장이 또 돌아서거나 또 한두 달 반짝하게 되면은 저점에서 약 50% 정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2,000원이면은 50%가 되면은 약 18,0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18,000원에서 19,000원까지는 좀 1월 달에 어떤 테마적인 이슈가 돌아가면은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현재 보유수 물량 때문에 조금 늦게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월 정도나 한번 기대를 좀 해보시고 18,000원, 19,000원 정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까지는 좀 시선을 길게 가져가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 만나볼게요. 후성 보내주셨고요. 16,800원에 비중 10%라고 하십니다. 2차 전지주죠. 오늘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조정받으면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에 나섰습니다. 후성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지 알아볼게요.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후성 같은 경우는 현재 반도체에 관련된 특수가스 쪽, 냉매가스 관련된 이런 부분들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최근에 이제 지수가 약세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에도 좀 해당이 되지만은 전체 어떤 약간 연말에 약간 침체된 레벨 다운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성도 이와 이제 비슷한 어떤 흐름이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거의 저는 이제 막바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보면은 시간 관계상 27,000원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토막이면은 13,000원, 13,5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13,000원에서 다시 한번 더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서도 한 번 더 레벨 다운돼서 11,000원 정도까지 약간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저항대죠. 이제 2만 원이 한 저항대입니다. 한번 27,000원에서 한번 크게 빠지다가 2만 원이 저항대였는데 여기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100%가 빠진 50%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는 바닥권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11,000원 정도 됩니다. 거의
여기서는 바닥에서 바닥 다지고 약간 터닝해서 약간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급락에 대한 리바운딩 부분들이 한 번 정도는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2만 원에서 지금 현재 가격이 약간 1만 원 정도 되면은 한 절반 정도는 올라와 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절반 가격이 대략적으로 14,4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16,800원이 매수가지만은 매수가까지 좀 기다릴 필요 없이 약간 14,500원, 400원 정도 되면은 종목 개체 쪽으로 한번 좀 치중한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선까지 오늘 종목 상담 만나봤습니다. 또 오늘 올해 마지막으로 인상현 파트너님께서 출연하신 만큼 시청자분들께 응원 한마디 또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도 마지막 출연 갖고 다른 프로에서 좀 뵈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내년 같은 경우는 이슈적인 측면들이 좀 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부분들은 CS 현재 어떻게 보면 일련의 방향성들이 바이오나 제약 바이오나 현재 IT 쪽으로 좀 잡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포커스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처음에 시작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한류 열풍에 대한 K-패션, K-푸드 그다음에 K-뷰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방위적인 확산들이 좀 일어나 있기 때문에 이게 내수주 쪽에 어떤 새로운 고밸류션을 좀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세계의 어떤 섹터를 가지고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